건강을 잘하는 남자 건잘남입니다. 설탕이 몸에 해롭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치매를 유발한다는 사실까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한번 걸린 치매는 진행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완치가 어려운 무서운 병입니다. 게다가 평소에 즐겨 먹던 이 음식들이 설탕보다 치매에 더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치매를 유발하는 음식과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치매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알츠하이머라는 노인성 치매와 중풍 등으로 생기는 혈관성 치매입니다. 이러한 질병을 건망증과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일반적으로 기억력의 저하를 호소하고 진압력, 판단력 등은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치매의 경우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기억력 저하입니다. 건망증이라면 잠깐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힌트를 주면 금방 생각이 나지만 치매의 경우에는 힌트를 알려줘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언어 장애입니다.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로 물건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 고민에 빠지는 실어증 증상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시공간 파악 능력 저하입니다. 증상 초기에는 길을 잃는 경우가 생기고 점차 증상이 심해지면서 집을 못 찾는다거나 집안에서 화장실이나 방 등을 혼동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네 번째, 계산 능력의 저하입니다.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과 같은 잔돈을 주고받을 때 자꾸 실수를 하고 전에 가지고 있던 돈 관리도 못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성격과 감정의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매우 꼼꼼하던 사람이 일 처리를 대충 한다거나 의욕이 넘쳤는데 무관심해지는 경우입니다. 또한 우울증 증상이 생기며 잠을 많이 자거나 반대로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치매는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지는 것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생활하기도 힘든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누구나 피하고 싶은 질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우리가 평소 즐겨 먹는 음식으로 인해 한 발짝씩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바로 당 독소가 많은 음식입니다. 체종 당화산물이라 불리며 단백질과 당이 결합한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흔한 당독소는 과자입니다. 우유, 계란, 밀가루를 섞어 고온에서 굽거나 튀기면서 많이 생성되는데요. 이러한 당독소가 무서운 이유는 체내에 쌓이게 되면 소모되지 않고 몸에 축적되기 때문입니다. 체내에 머물면서 활성산소를 만들어내고 물질 대사를 방해해서 당뇨병, 암, 피부노화, 동맥경화 등을 유발하고 심지어 뇌신경을 손상시켜 치매를 유발하는데요. 미국 영양학 협회에 따르면 소고기는 100g당 707kJ의 당화산물이 들어있지만 구울 경우 6071kJ으로 무려 9배나 증가합니다. 그리고 맥주 안주로 최고인 닭고기의 경우는 삶으면 1123kJ이지만 구운 건 6020kJ으로 6배나 증가하는데요. 여기서 몸에 좋은 감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삶은 것은 17kJ이었지만 튀긴 감자는 1522kJ으로 무려 100배까지 올라가는데요. 특히 이 당독소가 가장 많은 음식으로는 직화로 구운 닭고기로 무려 16,668kJ이고 그 다음으로 베이컨은 11,905kJ, 불에 구운 소세지 순입니다. 이렇게 평소에 즐겨 먹었던 음식인데 정말 깜짝 놀라셨죠? 이게 더 무서운 건 일회 섭취 기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한 실험에서도
체종 당화산물을 섭취한 동물에서 치매 유발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 성분이 증가했고, 이는 인지 기능 장애와 운동신경 장애가 동시에 일어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인체 적용 시험 결과에서도 혈액 속 당독소 수치가 높으면 치매 위험성이 58%나 증가했고, 이는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심지어 암까지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 고온에서 조리한 음식들은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은데요. 여기서 이런 음식들을 못 먹는다면 어떤 것을 먹을 수 있냐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렇게 하시면 당독소를 줄이고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이 되는데요. 첫 번째, 설탕 줄이기입니다. 당독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설탕 섭취를 줄여야 하는데요. 설탕 자체가 단백질과 지방이 결합해 체종 당화산물을 만들기도 하지만, 설탕으로 인한 혈당이 높아지면 당독소가 많이 생성되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설탕 대신 스테비아나 알룰로스 같은 대체 감미료를 사용하는 게 좋은데요. 스테비아는 국화과의 식물로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천연 감미료로 스테비오사이드라는 물질이 설탕보다 300배나 많은 단맛을 냅니다. 이 성분은 섭취하더라도 체내에 바로 흡수되지 않고 배출되기 때문에 혈전 생성을 낮춰주고 질병 예방에도 도움을 주고요. 알룰로스는 무화과와 건포도 등에서 발견되는 당으로 설탕의 70% 정도의 단맛을 내는데요. 몸에 들어왔을 때 대부분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면서 항염, 항산화 기능이 있어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건강에도 좋고 맛있다고 다량 섭취하신다면 복부 팽만감이나 구역질, 그리고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일 권장량을 지키는 게 좋은데요. 물론 단맛이 나는 양파와 같은 채소를 사용하는 게 건강에는 가장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조리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치즈와 고기류에 당독소가 많고, 반대로 생선, 채소, 과일류에는 당독소가 적은데요. 그렇다고 고기를 멀리하고 몸에 좋은 채소만 드시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재료별로 당독소의 차이는 있지만 조리법에 따라 그 양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 수분이 없는 건조한 상태일 때 만들어지는데요. 따라서 낮은 온도에서 수분은 충분한 상태인 산성 환경을 만들어 조리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굽기보다는 삶거나 찌는 방법이 좋고, 레몬즙과 같은 산성 성분을 이용해 조리하신다면 당독소를 훨씬 많이 줄이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생선을 구울 때는 식초나 레몬즙을 겉에 바르고 구워준다면 비린내와 당독소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항산화 식품 섭취하기입니다. 당독소가 우리 몸에 쌓이면 활성산소를 만들어 정상세포를 손상시키는 산화 스트레스가 생기는데요. 이로 인해 높아진 산화 스트레스는 당독소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이를 막기 위해 활성산소를 줄이는 게 중요한데요. 항산화제는 몸속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나 조직의 산화, 그리고 당독소 생성을 방지해 줍니다. 강력한 항산화제인 비타민C는 혈중 농도가 지나치게 낮으면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비타민 E 또한 기억력 감퇴를 일으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A, C, E를 섭취하면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비타민 A는 당근, 시금치, 달걀, 브로콜리, 고구마, 장어 등에 많고, 비타민 C는 토마토, 양배추, 풋고추, 감귤, 키위 등에 많으며, 비타민 E는 식물성 기름,
아몬드, 생선, 어패류에 많습니다. 네 번째, 카놀라유 사용 줄이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카놀라유를 사용하시는데요.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바로 열에 약하다는 건데요. 음식을 조리할 때 온도가 높아지면 카놀라유에서 트랜스 지방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는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특히 온도가 240도까지 올라갔을 때 카놀라유에서는 극성 물질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이 물질이 많아질수록 기름이 산패되기 쉽고 심지어 독성 물질로 변하기까지 합니다. 이 산패된 기름은 우리 몸에서 알데히드 같은 발암 물질을 생성하며 이는 각종 암이나 치매와 같은 질병을 유발하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대부분의 카놀라유는 GMO, 즉 유전자 변형 식품으로 농약에 잘 견디도록 개발되었고 여기에 글리포세이트라는 암 발병률을 높일 수 있는 제초제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GMO에 대한 안전성은 현재까지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한데요. 가능한 섭취를 피하시는 것이 좋고 올리브유, 아마씨유, 견과류 오일 등 다른 다양한 식용유를 사용하는 게 훨씬 건강에 좋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기름도 과도한 사용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식후 움직이기입니다. 음식을 먹고 바로 눕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식후에 조금이라도 움직인다면 당 독소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식사를 마치고 나면 15분 정도가 지나면서 우리 몸의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적당한 활동을 함으로써 우리 몸의 대사가 활성화되고 이는 당독소의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운동과 같은 활동을 할 때 에너지를 빠르게 소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에너지가 더 필요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몸속에 정체되어 있던 부분이 활성화되어 대사 기능이 더욱 활발해지는 거죠. 특히 우리가 많이 움직이는 부위일수록 그곳에 당독소가 쌓이는 것을 더욱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고요. 이런 행동들이 단순히 더 건강해지는 길뿐만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선택이니 이제부터는 꼭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당뇨는 치매의 원인으로도 손꼽히고 있는데요. 12분마다 한 명씩 치매 환자가 발생하지만 정확한 치료 방법이 없어 본인 스스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산양산삼에 함유된 진세노사이드 성분은 이미 당뇨에 걸린 분들에게 합병증 위험을 낮춰주고요. 뇌 혈류를 개선하고 뇌세포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함으로써 치매 예방에도 매우 좋습니다. 귀하고 비싸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없었지만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농약이나 비료 없이 강원도 평창 천혜 자연에서 2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문 임업인이 정품 산양산과 동일하게 채심하는데요. 이렇게 모양이 못생기거나 끊겼다는 이유로 고급 상품에 반열해서 내려온 산양삼 6년근입니다. 드실 때는 부드러운 칫솔로 깨끗이 손질하고 물기를 제거하신 후 바로 섭취하면 되고요. 단맛이 날 때까지 최대한 오래 씹는 게 효과적입니다. 아침 공복이나 저녁에 하루 1개에서 2개를 열흘 정도만 복용하셔도 정말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가을이 되면 영양분이 뿌리로 이동하면서 잎과 줄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잎이 있는 시기에는 함께 드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치매인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정말 힘들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치매 자가 진단 뿐만 아니라 자주 하시면 뇌 기능을 자주 사용하게 돼서 치매 예방에도 정말 좋은 스트루프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글씨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글씨는 빨강이라고 쓰여 있지만 색깔은 초록색인데요. 여러분들은 글씨 빨강이 아니라 쓰여 있는 글씨의 색깔인 초록을 소리내서 말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시험으로 보여드릴게요. 빨강, 파랑, 노랑, 보라, 초록. 이번에 직접 해보실 차례인데요. 30초 동안 몇 개를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몇 개 정도 맞추셨나요? 30초 안에 12개 이상 맞췄다면 뇌 기능에 이상이 없는 거고요. 8개 이하라면 뇌 활력도와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소중한 지인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만큼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